백 교수님. 먼저 오늘 총선을 하루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이 마지막 유세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말 오늘 서울 전역을 휩쓸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 격전지가 서울에 지금 그렇습니다. 워낙 많이 몰려 있잖아요. 한강벨트뿐만이 아니라 이 서울 내에 상당히 접전지로 분류되는 곳을 지금 유세를 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그 아는 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뭐 도봉을, 동대문, 중성동 이제 이걸 일부러 내가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광진, 갑을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강동, 송파, 동작, 영등포, 양천, 그 다음에 강서, 마포, 서대문, 용산. 지금 얼른 봐도 전체 지역구만 해도 13군데를 지금 오늘. 갑을 넣으면 한 15군데를 다니시는 거. 더 되죠. 갑을병, 송파 같은 경우도 그렇죠. 갑을병이고 동작 뭐 갑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20여 군데가 넘는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이제 구마다 그 갑을병이면 다 한꺼번에 와서 유세를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하니까.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고 저녁 8시 20분경에 이 청계천 광장에서 마지막 피날레 이제 유세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도 동행을 해서 참석을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서울 승리가 수도권 승리 내지는 전국 승리를 견인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그 오늘 유세 일정은 상당히 치밀한 어떤 플랜 하에 전략적인 그런 어떤 유세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하루 앞두고 10시 반에 중앙지법에 가서 대장동 재판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의원의 의혹 사건입니다. 그런데 재판정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미리 준비해간 원고지를 11분간 읽으면서 윤석열 정부를 아주 맹공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국가가 완전 후퇴했다. 그래서 국민을 능멸할 이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한다. 뭐 요지가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뭐 입틀막, 칼틀막, 파틀막까지 하는 그런 은폐 정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동원해서 뭐 공격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대장동 재판이 끝나면 오후 7시에 용산역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한다고 그랬죠? 피날레 유세는 전국 유세인데요. 저녁 7시에 용산역. 이게 여긴 지금 상징적으로 대통령실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용산에서 이제 피날레 유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본인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가서 이제 오늘의 그 마지막 내일 아침 6시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시까지는 하겠죠. 마지막 유세를 이제 계양을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그 기자회견에 이제 법정이 출석하기 전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습니까? 들어봤는데 뭐 굉장히 고심을 했더라고요. 소위 말하면은 정권 심판론에 입각한 그런 부각을 국민들에게 상당히 호소하고 전파하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정책의 아젠다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온통 11분 동안 이 무도한 정부다.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하면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보이는 기자회견문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오늘 부산을 출발해서 대구, 광주 찍고 서울로 오는 경부 호남선 귀경 유세를 해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한다고 그러네요. 뭐 이제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한민국의 중심지라고 이제 아까 청계광장의 한동훈 그 위원장 같은 이제 유형인데 지금 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굉장히 업이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행착오가 있었죠. 뭐 방송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지금 헛발질을 크게 했어요. 대기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해서 이제 뭐 그 중소기업체 그 임금을 올려갖고 평준화를 시키겠다. 하겠다. 뭐 지금 여기가 선거 막판에 굉장히 헛발질 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기업체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40대, 50대 이 직원들, 뭐 저도 지금 제 측근에 가족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이게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서 이게
대기업체 지금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 또 뭐 스펙이나 커리어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 그럼요.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임금을 깎아서 중소기업체 직원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40, 50대 층의 이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이 소위 말하면은 어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기업체에 근무하는 40대, 50대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모임이라든가 어떤 곳에 가서 이 주도적인 그 소위 말하면 의사 결정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런 걸 강간해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사실은 제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지금 있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저도 뭐 아들, 딸 4명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지금 자제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된 그런 건데 이게 지금 그대로 이게 번복을 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뭐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만 적어도 3석 이상 날아갈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조국당을 지지하는 핵심 세력들이 40, 50대입니다. 그렇습니다. 40대, 50대가 20대, 30대는 아주 0%뭐 10%도 이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주력층들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세대들 굉장히 아닙니까? 예민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탈당 사태도 뭐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조국당 비례대표 찍으려다가 안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졌어요. 한 2, 3석은 가볍게 날아가지 않나. 그래서 많게는 15석까지 봤는데 10석 안팎 정도로 떨어져 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15석까지는 너무 과도한 부풀림 같고요. 최대 12석까지 지금 그 분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사안이 터지면서 이 10석 이하로 줄어버리는 이런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윤 대표님. 네. 이 조국도 예. 뭐 지금 상당히 기세는 올라 있습니다만은 지지율이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깜깜이 전에 30%까지 올라가 그런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엊그제 저희 방송에 나온 장기표. 네. 훌륭한 분이죠. 네, 그분도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됐게 조국 같은 사람한테 30% 지지를 보내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아주 붕괴하시던데 어쨌든 뭐 지금 비례대표를 10석에서 15석을 얻는다는 지금 추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기고만장했는지 헛발질을 좀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공약이라고 내놓은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연대 임금제를 아주 중요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건 미친놈이죠. 네, 미친놈이죠. 대기업 월급은 그게 묶어놓고 어떤 겁니까? 대기업 임금은 묶어놓고 그 묶는 대신에 뭐 세금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묶어놔서 중소기업을 임금하고 비슷하게 맞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중소기업을 그러니까 한 사람 키가 크고 한 사람 키가 작으면 작은 사람은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큰 사람은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낮게. 그러니까 월급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대기업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아닙니까? 이게 원래 조국이가 사람행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오죽했으면 민노총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민노총이라면 대부분 대기업 노조들이 들어가 있는가 민노총 그렇죠. 아닙니까? 대기업. 예. 아유 어떻게 임금을 무리하게 깎아 내리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그 연대 임금제라는 게 뭐 스웨덴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스웨덴에서는 그 노총이 중심이 돼서 했어요. 그것도 일부. 근데 우리처럼 정부가 주도해서 대기업 월급 깎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공산당도 아니고. 말이 안 되고. 공산당 하자는 거죠. 그렇죠. 사회주의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렇죠. 또 양극화의 원인은 대기업 월급 많이 줘서 양극화가 아니거든요. 수출로 인한 혜택이 뭐 삼성, LG, 현대차 이런 데로 오기 때문에 그런 쪽이 파이는 커지는 대신에 중소기업은 그대로니까
안 오른 건데 그러다 보면 우리 수출을 아예 막아버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어떻게든지 더 좀 잘 살 수 있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대기업 종사자가 어느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 많은 사람이 한 13%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50%, 60% 이렇게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은 높은데 중소기업은 너무 낮은 게 우리나라 문제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좀 내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이지 저거를 갖다가 대기업을 임금 수도 이래가지고는 되겠습니까? 네. 말이 안 아니 되는 임금을 거죠. 어떻게든 상향 평준화를 네. 시킨다고 하는 모르지만 그렇죠. 깎아 내려갖고 하향 네. 평준화 하자는 그런 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전문가들도 아주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네. 현실을 모르는 책상 물림 소리 들어도 싸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기업이든 그런 데서 많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서 좋은 기술을 네. 개발하고 그래야만이 그렇죠. 우리는 뭘로 합니까? 맨파워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임금 깎아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다 가버려. 예를 들면 인력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 삼성 반도체에서 연구 인력을 R&D 인력을 예. 월급을 만약에 깎았다. 그럼 어디로 그럼 그 가겠어? 사람들이 뭐 어디 조선소로 가겠습니까? 예? 저 미국이나 대만이라든가 일본, 인텔, 대만, 뭐 TSMC 가든지 그런 데 뭐 다 가버리죠. 가는 거죠. 더 나라가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달도 수출이 잘 됐거든요. 예. 수출이 뭐 망했다 민주당이 하는데 수출이 잘 됐어요. 근데 그 수출의 견인차는 지금 반도체 경기 회복입니다. 예. 그래서 잘 되는 걸 더 잘 되게 하고 또 다소 뒤떨어진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 이걸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야 돼요. 예. 근데 있는 거 끌어내린다. 이런 조국한테 표를 준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조국의 진면목을 국민들이 빨리 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조국은 나치 히틀러나 네. 다름없다. 나치가 네. 히틀러가 네. 주장했던 게 그 나치라는 네. 게 국가 사회주의 노동당입니다. 네. 그래서 조국 때 자기 이야기대로 한다면은 지금 그 비례 1번 박은정이 있잖아요. 네. 그 남편이 이종근이 이정근 있죠. 전 검사장이 뭐 10개월 만에 41억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들도 네. 돈을 못 버는 사람들, 로스쿨 나왔다든가 한 사람들은 한 달에 2, 300도 못 벌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깎아가지고 이 변호사들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지금 재산만 해도 53억이 있습니다. 현금이 뭐 수십억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재산 좀 내놔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나눠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계속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서도 또 푸시업하면서 못 만들고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또 감옥에서 일기 이런 책을 써갖고 또 돈 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영치금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거기는 감옥 재테크를 했잖아요. 예. 예. 부인 정경심도 감옥에서 영치금 받아서 부자 됐고 조국도 계속 유튜브하고 책 쓰고 해서 그 돈 챙기고 되게 재판하면은 집안이 옛날에 거들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재판하면서 돈을 축적하고 오히려 저 피해인 양 순환받는 그 예수인 것처럼 행세해가지고 오히려 저렇게 돈 벌고 표 얻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이게 설득해야 됩니다.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설득해서 몇 사람이라도 좀 바꿔서 제 길로 좀 찾도록 이렇게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 동일 가치 예. 노동에 동일 임금을 실현하겠다는 거 그런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현실성이 있어야 하고 국가 발전에 또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인식 위에서 뭐 출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조국의 발상이라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 봉급 더 받은 사람 깎아가지고 같이 나눠 먹자. 그러면 나라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기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어떻게 훌륭한 맨파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학 교수를 더군다나 서울 법대 교수를 한 사람이 이런 발상을 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사람은 또 하나 내놓고 있는 것이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제7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사회적 연대 뭐 이런 것들을 헌법에다 넣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 바꾸는 척 해가지고 지금 윤 대통령 임기 단축해서 빨리 선거하자는 거죠.